di channel aku Sunny Dahein. Aku hari ini bersama dengan oh my god super expert Wonjangyum di sini yang hari ini bakalan bantuin kita menjawab pertanyaan mengenai jerawat dan berbagai tipe pertanyaan yang aku udah tanya sama kalian di Instagram. Jadi banyak banget kalian yang udah nanyain. Tapi sebelum itu kita kenalan dulu sama Wonjangyumnya. Wonjangyu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지금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정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오리젠. Oke teman-teman, jadi kita ada surprise untuk kalian semua. Jadi jangan lupa untuk check out di description box. Jadi bakalan ada 3 winner untuk giveaway-nya. So don't forget to check it out. 며칠 전에 제가 인스타에 물어봤거든요. 네. 혹시 전문가를 모시고 오시면 어떤 질문을 물어보고 싶은지. 특히 여드름. 네, 왜냐면 여드름은 네, 많은 분들에게 고민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질문을 제가 네. 갖고 왔는데요.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 네,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은요. 네. 네, 곰보자국 치료는 가능한가요? 네, 그러니까 여드름이 생기고 나면은 흉터가 여러 가지 타입으로 생기게 되는데 특히 이제 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꺼진 형태의 그런 이제 말씀하신 곰보 형태의 흉터가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아니면은 이제 약간 부위마다 다른데 턱이라든지 뭐 가슴, 등가 같은 경우에는 꺼진 것보다는 튀어나온 형태의 흉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꺼져 있는 그런 부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치료는 가능은 하고요. 그렇지만 치료를 해서 우리 얼굴뿐만이 아니라 모든 몸에 있는 흉터는 마찬가지인데 생기기전으로 완전 돌아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눈에는 훨씬 덜 띄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방법이 그 패여 있는 자국에는 주로 레이저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주로 이제 프랙셔널 레이저라고 해서 안쪽에서 강한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피부가 재생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화학적인 물질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TCA라고 하는 그런 화학 성분의 물질을 쓰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그 부위를 자극을 해서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 콜라겐이 합성이 되게 하는 그런 원리로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흉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패여 있으면은 그 아래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띠들이 있어요. 띠들이 이렇게 피부를 잡고 있으면서 아래쪽을 꺼져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조직들이 섬유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끊어주는 그런 시술, 그걸 이제 서브시전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시술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PDLLA라든지 BLLA라고 해서 그런 제품들을 주사를 했을 경우에 아래쪽에서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합성을 시켜주는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한국에는. 그래서 그런 주사들을 했을 경우에 조금씩 아래쪽에 살이 차오르면서 좋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한 4주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치료를 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살이 조금씩 차오르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민망한 부위에 뭐 겨드랑이 아니면 코 안에나 이렇게 가끔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 생긴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겨드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엉덩이 부분 그런 부분도 생기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코 옆도 생기는데 이제 여드름이랑 비슷하게 생겨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거기는 이제 여드름이 아닌 경우가 꽤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위에는 그쪽도 이제 여러 가지 피지선도 있지만 피지선이 있으면은 보통 이제 털집 주위에 같이 이제 붙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피부 쪽으로 개구가 같이 되게 되는데 그쪽 아래쪽에 있는 그 모낭 쪽에서 염증이 생겨서 그렇게 염증이 올라오면서 농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안쪽에 좀 깊이 있으면은 종기의 형태로 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여드름이랑 사촌지간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여드름이 아니네요? 약간 좀 다른 건데 뭐 전문가들도 가끔씩 뭐 헷갈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그쪽 부위에 나는 경우는 그것보다는 농양 쪽이라든지 종기 그리고 엉덩이 쪽에서는 화농성 한선염이라고 해서 그것도 여드름이랑 비슷하게 이제 치료도 들어가고 하지만 조금 다른 그런 질환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드름이라고 말하는 거는 코메돈이라고 해서 면포가 들어있으면서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피부 병변을 같이 있는 경우를 말을 하는데 전형적인 그런 여드름은 얼굴 그리고 아니면 가슴이나 등 쪽에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근데 여드름은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약간 어떤 여드름이요? 치료를 하나요? 그렇죠. 여드름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당연히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있고 매번 병원에 오실 수는 없으니까 홈케어도 당연히 중요하게 되는데 어떤 거를 먼저 병원 쪽에서
병원 쪽에서는 우선 여드름이 많으신 경우, 그리고 네. 주로 이제 면포성 여드름이라든지 아니면 비염증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 한국 병원에서는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치료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물질을 이용해서 이 모공을 둘러싸고 막고 있는 노폐물이라든지 각질을 좀 제거를 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고, 네. 염증이 좀 심한 부위, 좀 깊이 있는 부위라든지 그런 부위들은 직접 이제 염증 주사를 통해서 염증을 바로 깔아앉히는 그런 시술들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아래쪽에 있는 피지선 자체가 커져 있고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피지선을 좀 축소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이제 근본적으로 여드름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이제 뭐 PDT라든지 아니면 피지선을 파괴시켜주는 1450 나노미터의 그런 레이저를 쓴다든지 아니면 아그네스라고 해서 엉덩이에요? 엉덩이에요? 네.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염증 주사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농이 많이 차 있으면은 직접적으로 살짝 바늘을 이용해서 뚫어내고 농포를 빨리 압출을 좀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주가 되는 거는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메돈처럼 작은 비염증성 그런 병변보다는 염증이 깊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염증 주사가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더불어서 너무 이제 개수가 많다든지 그러면은 먹는 약을 같이 이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홈케어 같은 경우에는 네. 가끔 엉덩이에 염증이 생기면 막 사람들이 막 그러면은 뭐 스케일링이 아니면 스크러빙, 뭐 스크럽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혹시 그게 맞는 건가요? 꼭 뭐 어떤 면에서는 맞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잘못된 그런 상식들이 많고요. 스크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무 자주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자극이 되는 그런 자극들이 오히려 이제 피지선을 자극을 해서 피지를 많이 분비시키게 한다든지 아니면 피부의 장벽이 깨지면서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크럽은 가급적이면 1주 내지 2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만 해주는 게 좋고요. 과도한 스크럽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이제 빡빡 문지르는 습관들은 자극을 줘서 오히려 자극을 주는 피부에 자극을 주는 거는 반드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드름은 어떻게 관리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등에도 이제 피지선의 밀도가 상당히 높은 부위이긴 하고요. 그래서 얼굴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고, 등 같은 경우에는 얼굴보다는 피지 분비가 적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지가 많이 분비가 돼서 등에 여드름이 올라온다기보다는 다른 환경적인 요인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자극을 줬을 때 혹은 각질층이 좀 많이 쌓여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좀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너무 꽉 끼는 그런 이제 옷을 입는다든지 그런 거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약간 그래서 옷 같은 선택도 중요하거든요. 약간 철렁철렁한 옷을 입으면서 면으로 된 그런 옷을 자연으로 이제 뭐 나와 있는 그런 면으로 된 그런 옷을 입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땀이 많이 차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땀이 많이 차면서 이제 모공이 나오는 길을 막으면서 여드름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땀을 좀 잘 씻어내고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옷을 입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뭐 이제 가방을 많이 메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옷이나 그런 자극들이 다 등 여드름이 올라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그런 자극이 되는 거 다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피부가 뭔가 숨을 쉬어야 되는 그런 그렇죠. 거죠. 통풍이 잘 되면서 좀 쉬어줄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여드름이 나는 거는 미신인가요? 아니면 사실인가요? 확실히 스트레스와 이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 그런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 호르몬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결국은 그런 호르몬들이 피지선에 직접 영향을 주게 돼요. 피지선에 있는 그 수용체에 영향을 줘서 피지 분비가 증가되고 피지선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드름이 그걸로 인해서 피지가 분비되면서 위쪽에 막히게 되면 여드름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확실히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 말단 부위에서 서브스턴스 P라고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 또한 피지선이 증식하고 분화되는 데 영향을 주게 되고요. 뭐 최근에 여러 연구에 따르면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 장에도 이제 세균이 있는데 장내 세균총의 그런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반응을 좀 교란을 시켜가지고 그게 피부, 뭐 얼굴에 있는 주사 피부염이라든지 여드름에도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이제 뭐 미신은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여드름 확실히 팩트입니다.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차이점과 가장 좋은 홈케어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그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 그러니까 여드름도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염증성 여드름 그리고 비염증성 여드름으로 나누는데, 그런 비염증성 여드름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이제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고요. 그러니까 염증은 아니지만 아래쪽에서 이제 피지가 분비가 되는데 위쪽에서 이제 과각화가 돼 있어서 막혀 있으면은 안쪽에서 이제 코메돈이라고 해서 이런 여드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위쪽이 약간 뚫려 있으면 그 개구부가 뚫려 있으면은 이제 겉에서 봤을 때 까맣게 보이고 위쪽이 그래도 좀 덮여 있으면은 화이트헤드로 보인 거거든요. 근데 그 피지 같은 지질 성분이 공기랑 만나면은 산화가 되면서 약간 까맣게 보여요. 그게 이제 블랙헤드가 되겠고요. 결국은 뭐 둘 다 이제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여드름, 이런 비염증성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면은 평소에 이제 집에서도 당연히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세안제 같은 경우 약산성으로 나와 있는 그런 수용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세안제를 잘 쓰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의 선택도 중요한데, 화장품을 선택할 때 그 코메도제닉이라고 해서 그 여드름을 잘 유발하는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 보고, 코메도닉, 넌 코메도닉 그런 게 코메도제닉, 여드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렇지 않은 그런 화장품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들을 꼼꼼히 좀 따져보시면은 확실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0에서 5단계 정도까지도 나누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화장품의 여러 성분들이 여드름을 유발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피지선을 막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좀 가급적이면 없는 성분들을 좀 쓰시면 확실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들 같은 경우에도 여드름에 직접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평소에 음식을 좀 조절을 잘 하시면 좋은데, 특히 이제 당 부하 지수라고 해서 그러니까 몸에 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인슐린의 분비를 어느 정도 많이 시키느냐, 그런 거를 보는 수치가 있는데, 그런 수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음식, 예를 들어서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흰쌀이라든지 밀가루 같은 음식은 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유제품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좀 피해 주시고, 뭐 야채, 채소, 샐러드 제품 그런 쪽을 좀 평소에 좀 자주 드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살짝 저희가 염증 주사에 대해서 살짝 터치했는데, 혹시 염증 주사는 무엇인가요? 네. 염증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드름을 좀 빨리 깔아앉힐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화이트헤드나 뭐 블랙헤드에는 쓰지는 않고, 이제 염증으로 발전이 됐을 때 그때 주사를 하게 되는데, 그 주사를 하면은 안쪽에 있는 그 염증 성분을 깔아앉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녹보 약간 좀 그 안쪽에 있는 거를 좀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주사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바로 이제 다음날 정도 되면은 확 염증이 좀 깔아앉는 그런 성분이고요. 한국에서 많이 쓰는 거는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스테로이드 그런 성분인데, 직접적으로 이제 주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좀 깊이 염증이 생겨 있는 그런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약을 도포를 하더라도 우리가 바르는 여드름 약 같은 경우에는 겉에서 흡수가 되지만 아주 깊이까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약을 발라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서 여기 약을 전달해주는 그런 주사를 해주시는 것이 흉터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만들게 된 거군요. 좀 깊이, 생각보다 좀 깊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조금 아파요. 맞아요. 그게 이제 바늘이 들어갈 때 통증도 있는데, 그 주사 성분 자체가 좀 통증을 좀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2번 아프실 거예요. 주사가 들어갈 찌를 때, 두 번째 약이 들어갈 때 이런 느낌이 나요. 네. 한국 연예인들은 여드름 났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 피부과에 와서 어떤 관리를 하는지 그런 거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네. 연예인분들도 보면은 이제 한국 연예인분들도 피부가 되게 좋아 보여도 좀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거든요. 클렌징을 하면은 안쪽에 여드름이 좀 많으신 경우가 꽤 있고요. 왜냐면 화면에 계속 이제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 자체도 두껍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습관 자체가 그럴 때 쓰는 화장품들이 이제 오일리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피지가 나오는 길을 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직업적인 요인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으세요. 그런 트러블이 많이 생기셔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촬영 때문에 빨리 급하게 와가지고 이제 주사, 아까 말씀드린 염증 주사를 맞고 가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은 스케일링 치료라든지 이제 붉은 자국이 빨리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붉은 자국을 빨리 빼줄 수 있는 그런 레이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붉은기를 빼주는 그 레이저를 하면은 붉은기도 좀 빨리 사라지고, 그리고 아래쪽에 붉은기가 있다는 건 혈관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놔두면 없어지는데 시간이 꽤 걸려서 그런 레이저 치료를 하면은 빨리 없어지면서, 그리고 흉터로 가는 것도 훨씬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거의 대부분 하고 계시고요. 네. 한국에서는 워낙 또 이제 피부과, 여드름은 피부과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네. 연예인분들도 거의 대부분은 이제 오셔가지고 꾸준히 스킨케어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과는 얼마나 자주 가야 되나요? 피부과예요. 네. 여드름이 심한 정도에 따라 당연히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에서 10까지 단계를 나눴을 때 네. 심하신 분들은 훨씬 더 오래 다니셔야 되긴 하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띄엄띄엄 오셔도 되는데, 몇 주에 한 번씩?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드름이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셔가지고 스케일링을 포함해서 레이저 치료라든지 아니면 피지선을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치료라든지 그런 걸 좀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2-3번만 이제 스케일링 쪽을 치료를 해도 많이 개선이 되지만, 그래도 그 자국이 남아있는 거는 좀 꾸준히 조금 더 치료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한 여드름이 좀 그래도 좀 약간 중증도 이상 좀 심한 상태면 한 2-3달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시면 좋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여드름이 많이 줄어들면은 한 3주나 4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신다든지 하셔서 치료를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너무 좋은 정보 많이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알고 싶은 것도 많아서 되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시고 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Teman-teman kalau kalian penasaran jangan lupa untuk komen di bawah, dan jangan lupa kalau misalnya kalian pingin nanya-nanya lagi, you can ask me on DM atau di Instagram aku. And yeah, we'll see you guys next tim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